2008년 2월 21일 새벽, 미국 네바다주 민든에 위치한 한 주택가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 잠시 후 911 센터로 자신을 멜리사 옥슬리라 밝힌 여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남편이 자는 도중 총에 맞고 사망했다는 신고 전화가 말이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총에 맞아 사망해 있는 벤 옥슬리와 그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멜리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겁에 질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멜리사는 잠을 자던 사이 총소리가 나 깨어보니 남편이 사망해 있었다 밝혔습니다. 집안을 뒤지는 흔적이나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범인은 옆에 자고 있던 멜리사는 놔두고 오로지 벤만을 죽이고 사라진 겁니다. 멜리사는 자신이 잠귀가 밝은 편이지만 누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고 총소리에 일어났을 때 벤이 죽어 있었으며 범인을 보지 못했다 진술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침입한 흔적 역시 없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범인의 소행이거나 혹은 범인이 내부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집에는 사망한 벤을 포함해 총 4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벤과 그의 아내 멜리사, 딸 알리사, 멜리사의 남동생 크레이그. 이 중 총을 사용할 수 없다 판단된 6살의 알리사는 용의자에서 제외됐지만 멜리사와 크레이그는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총을 사용할 경우 손에 화학 반응이 남기에 범인이라면 분명 흔적이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둘의 손에선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은 범인, 용의자의 부재. 그러던 중 경찰은 그날 알리사가 범인을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벽에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알리사는 처음 보는 사람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지만 확실히 새엄마나 크레이그는 아니었다 말한 알리사. 알리사의 새엄마라는 말에 경찰은 멜리사를 돌아봤고 멜리사는 알리사가 벤의 전 부인의 자식이라 답했습니다. 대답을 하던 멜리사는 갑자기 무엇이 생각났는지 벤의 전 부인인 던의 남자친구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던의 남자친구인 제임스 매틀리어는 전과도 있었고 과거 그와 벤 사이에 심한 다툼을 벌였던 적이 있었다며 그를 의심한 겁니다. 경찰은 혹여나 하는 마음에 던과 제임스를 찾아갔는데 그들은 범행 당일 밤새 함께 있었으며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았다 주장했습니다.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주장하는 던과 제임스를 뒤로하고 경찰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의 범행일까? 누가 벤을 죽였고 어떠한 이득을 취했을까? 경찰은 우선 벤이 죽음으로써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인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벤이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그 액수는 무려 40만 달러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수령인은 아내 멜리사였죠. 게다가 남편이 죽고 3개월 만에 그녀는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멜리사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경찰은 그녀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험금을 수령하지도 않고 관심 없어 보이는 그녀의 행동에 용의선상에서 그녀는 제외되었죠. 사건을 지속해서 조사하던 경찰은 벤이 죽을 경우 이득을 보는 이가 또 한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벤의 전 부인인 던이었습니다. 던은 벤과 이혼하며 알리사에 대한 양육권을 잃었고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던이 양육권을 잃었던 이유는 과거 다른 자식들을 시켜 여러 차례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던은 벤을 증오했을 것이기에 자신의 남자친구 제임스에게 범행을 시켰을지도 모른다 생각한 경찰은 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인근 편의점에 있는 감시 카메라에 물건을 사던 제임스의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을 입수한 경찰. 그날 던과 제임스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영화를 봤고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주장했지만 제임스가 밖으로 외출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그가 벤을 살해한 범인이라 단정짓기는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제임스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길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범행을 저지른다면 체포 후 벤의 살인에 대해 신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6개월 동안 제임스는 별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속해서 그를 주시했지만 그저 제임스는 조용히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는 경찰 앞에 술에 취한 던이 나타납니다. 술에 취해 경찰서에 방문한 던은 전 남편의 살인에 대해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말하며 주사를 부렸습니다. 그녀는 벤과의 관계에 화가 났고
제임스에게 자신의 분노를 말하긴 했지만 그에게 직접적으로 죽여달라 요구한 적은 없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가 술에 취했던 점과 자신을 변호하려 했던 점 때문에 이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그녀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제임스에서 던으로 타깃을 바꿨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실수를 저지른다면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주시 대상이 된 던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해 실수를 저지릅니다. 2009년 11월에 던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2주 동안 감옥에 있었고 그 안에선 그녀가 즐겨했던 담배도 술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금단 현상으로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던에게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면 당장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줄 것이고 형량도 줄여줄 것이라 제안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제임스가 벤을 살해했다고 말이죠. 던이 경찰에 자백했다는 것을 알게 된 제임스는 신문 과정에서 예전부터 그녀가 벤이 죽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벤과 자그마한 마찰은 있었지만 살인을 할 만큼 그를 증오했던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은 던이 자신에게 사주한 것이라 말이죠. 그녀가 자신에게 벤의 집 지도를 그려주며 어찌하면 쉽게 집에 침입할 수 있는지, 벤이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알려주었다고 말하는 제임스. 던은 멜리사까지 죽여달라 그에게 부탁했지만 벤이 죽는 모습을 본 제임스는 다시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나지 않아 현장을 도망쳐 나왔다 밝혔습니다. 매달 보내야 하는 양육비의 부담과 자신의 인생을 그가 망쳤다고 생각하며 증오하던 던은 벤이 멜리사와 재혼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항상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던은 자신이 제임스에게 직접적으로 벤을 살해해달라 부탁한 적은 없다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잠시 법정 공방이 오갔지만 결론적으로 제임스가 던을 살해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우선적으로 그는 1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2012년 3월 16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죗값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임스에게 벤을 살해해달라 부탁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이에 대해 제임스는 어떠한 보상도 그녀에게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입증을 결국 포기하며 제임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한 형량 거래로 인해 그녀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2011년에 던은 자식들에게 여러 차례 마약 거래를 시키다 체포되며 90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2014년에 석방되었다 합니다. 그녀가 언젠가는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받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